네, 장성택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후에 어떤 추이,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 강성산 전 북한 전 총리의 사위,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명도 교수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성택 실각설 들으시고 올게 왔구나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올게 왔는데 너무 좀 빨리 왔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뭐 숙청되리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사실. 원래 그렇습니까? 이 인자는 다 숙청되고 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일 때하고 지금 다른 것이 김정은이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자기 기반이 확고하지가 못합니다. 예. 자기 축군들도 없습니다. 예. 이제 뭐 나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지도자가 뭐 축군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뭐 친구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직에 배치할 만한 친구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 40년 동안 당에 몸담고 있던 장성택이 로얄 패밀리로서 자기 실세를 구축한 거죠. 자기 권력의 실세로서 많은 사람들 인맥을 구축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고 지금은 괜찮지만 김경희 사후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의 사후를요? 예. 만약시 김경희가 죽었을 때 지금 중병설이 돌지 않습니까? 예. 만약시 김경희가 건강하고 또 오랫동안 김정은이를 보좌할 수 있다면 이렇게 뭐 전격 뭐 장성택이를 숙청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장성택이를 전격 숙청한 거 봐서는 김경희가 제가 상당히 병이 위독한 거를 보고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중병설이 좀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얘기들입니까? 그 중병설이? 이미 뇌졸중 2번 했다는 거는 뭐 다 뭐 공개된 사실이고요. 또 특히 최근에 TV에 나온 거 보면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옛날의 김경희가 아닙니다. 지금 뭐 완전히 병색이 돌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병 진단을 받을 때 아마 사망 진단서를 받았다는 것까지 이제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갔다 온 거는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망 진단서라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평양에 문을 연 놀이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고 그때 더 악화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미 뭐 우리 김종일 그 건강을 보면 뭐 중국의 2011년도 5월달 10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돌아와가지고 12월 17일 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일이 건강 상당히 회복이 됐다. 왜 최고인민회의에 대의원 그 회의 나왔을 때 이걸 들고 대의원증을 들 때 보면 처치하고 누가 부축을 하고 잘 왼팔로 다리를 잘 쓰지 못했는데 중국 방문하고 러시아 방문할 때는 상당히 호전됐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미 중병이 걸리면 그게 어느 정도 호전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안 된다는 거죠. 장성택은 어떻게 해서 그 김경희하고 처음 뭐 평민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 연이 맺어진 건가요? 원래 장성택이가 잘생겼어요, 사실. 이제 좀 미남이라고 볼 수 있죠. 젊었을 때 상당히 미남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뭐 호방 성격이고 이제 미남형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반에서 공부할 때. 같은 반이 어디 같은 반이?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장성택은 이제 제대군인 출신이에요. 제대군인으로서 이제 제대군인이라는 게 군대 나갔다가 제대돼서 이제 대학에 wan 사람인데 출신 성분은 출신 성분은 뭐 항일 발산 성분은 아니지만 토대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집안이 다 이제 뭐 장군 출신 집안이고 형들이 다 뭐 장군이었고 그러니까 뭐 사단장도 하다가 군단장까지 하고 이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자 가족, 그러니까 조개방 전쟁 때 자기 아버지가 6.25 참전했던 그 고국 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택이가. 빨치산 계열이나 이런 유가족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김경희가 같은 반에 있을 때 장성택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이걸 반대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안 된다. 뭐 평범한 집안의 뭐 자식 아닙니까? 일단 장성택이는. 그러니까 넌 안 된다. 내가 해주는 남자하고 가라 해서 그런데도 끝까지 살겠다고 하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좌천시켰어요. 저 원산으로. 전학 보냈군요. 전학 보냈어요. 원산에 경제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또 차 타고 따라다니고 계속 밤새 마서 만나고 또 밤에 또 차 몰고 올라오고 하면 차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외동딸인데 그래도 김정숙이 난 딸 중엔 그 딸 하나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결혼시킨 것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예. 그 장성택이가 결혼하고 나서 승승장구했죠. 중앙당 지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장으로 시작했다 부부장까지 부장까지 이렇게 그 출세했던 것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의 현재 그 숙청되기 전까지 위치가 2인자였습니까? 아니면 1.5인자였습니까? 실질적인 뭐 1인자였습니까? 지금 장성택의 경우는 뭐 1인자다, 2인자다,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네. 직책상 순위로 봤을 때는 뭐 15번째, 17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예. 김경희보다도 한참 뒤에 나오고, 네. 다른 정치국 의원이나 당전의 비서들보다도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준을 가지고는 장성택이가 뭐 17번째다 볼 수는 없고요. 예. 김정은이보다 더 실세였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세였다. 가장 막강한 권력 실세였죠. 예.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내 자리를 뭐 찬탈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번 사건이 네. 김정은이가 뭐 장성택이를 몰아내자 이렇게 해서 몰아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그 김정은이의 위치를 걱정한 것이 고모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예, 김정일의 친동생인 그 김경희가 이번에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남편을 쳐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김경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오랫동안 정권에 집권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김정은이를 보좌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 실각시키진 않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가 중병설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자기가 죽었다 했을 때 그럼 김정은이 주위에서 김정은이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 단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네. 장성택인데 예. 근데 이 장성택이는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좌천되고 나왔다 온 거거든요. 자기 세력을 예, 만들 줄 아는 사람이고. 만들 줄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곳엔 꼭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많은 기득권 세력들도 장성택이 한번 만나면요. 김정일이 만난 것보다 만큼 이렇게 좋아합니다. 장성택이 한번 만나만 줘도. 예. 이런 실세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30살 난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를 끝까지 보좌할 수 있냐. 이걸 상당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좌하더라도 김정은이를 죽이고 자기가 실세가 되진 않겠지만 김정은이는 꼭두각시밖에 될 수 없다는 걸 김경희가 간파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두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원만치는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두 사람 다 아주 뭐 애주가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장성택이가 뭐 술 잘 먹는다는 건 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뭐 발렌타인 한 병을 그냥 원샷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샷을요? 얘가 이제 한 병을? 컵에다 넣고 아마 자기 그 주량을 아주 과시하느라고 원샷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안찬일 소장님도 그때 시바스리가 한국에 와서 마시는 거 그때 옆에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술 이제 주량이 상당히 센 사람인데 김경희가 술 먹게 된 건 장성택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이제 아기가 없잖아요, 둘 사이에. 예. 지금 있는 딸도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양녀로 알고 있어요. 어디다 데려다 키운 아이고. 딸이 뭐 잘못됐. 예, 프랑스에서 이제 뭐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딸도 사실은 장성택이와 김경희 사이에 난 딸이 아니고 양자로 알고 있거든요, 양녀로. 그 딸이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 확실히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그 집안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총리 사위시니까 북한 전 총리 사위시고 북한 고위층에서 가까우게 계시면서 정보를 접근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빙성 있게 듣는 거죠. 저희 이제 칠걸집에도 자주 왔어요. 김경희도 자주 왔고 장성택이도 자주 왔기 때문에 둘 사이는 벌써 그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89년도부터. 제가 이 사실을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94년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95년도 책을 발간한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이미 다 써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구로도 찾아왔었단 말이죠. 그 부부가. 네, 저희 친척 집에 와가지고 자주 술도 마시고 이제 뭐 하소연하는 소리도 듣고 이제 했는데. 무슨 하소연 하던가요? 장성택이가 오면 아유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김경희가 와서는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이제 형님이라고 형수가 아이고 형님한테 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는 남자들끼리 만나고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만나면 아이고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으니까 언니가 참아야지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그랬던 거군요. 네,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이미요? 이미 그때부터 별거 상태였어요. 그 장성택이 집 따로 있고 김경희도 따로 살았어요. 사실. 그게 20년도 더 전이죠? 그렇죠. 20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 별거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군요. 별거 했다, 동거 했다, 별거 했다 해가지고 이혼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맞고 이제 김정일이가 막은 거죠. 뭐 이혼까지 어떻게 가겠냐. 예. 그때마다 이제 좌천됐다가 나오고 한 거거든요. 예. 한 번은 이제 좌천됐던 게 정확한 날짜가 79년도입니다. 예. 79년도에 강선제강소에 내려가셨어요. 3년 동안. 네네. 그러다 이제 81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예. 강선제강소에 내려가서 아변 직장에서 당비서로 있었거든요. 예. 잠깐만 그 비디오 파일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던 관계였는데, 그러지만 이제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고 나서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로 이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은 장성택이밖에 없는데, 예. 그 장성택이를 쳐냈다는 것은 이건 아주 큰 북한에서는 핵폭탄 실험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누구를 믿고 어떤 구조로 해서 갈 것인가? 만약에 김경희가 그렇게 지금 중병이라면은 네. 김경희 사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후에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도 뭐 우리 아나운서님 그 북한 뉴스 봤지만 혁명에 뭐 신념이 없는 자, 예. 뭐 김정은한테 충성을 하지 않는 자 우리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예. 어떤 위치에 있든 용서하지 않는다. 예. 이미 그건 벌써 우리가 이렇게 뉴스 나갈 땐 북한이 항상 반대 뉴스를 했습니다. 예. 어제부터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장성택이 실각되고 지금 뭐 이거 계속 아닙니까? 원래 매스컴이. 예. 오늘 뭐 일간신문은 아예 일면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런데도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오히려 이런 뉴스를 내보냈다는 것은 장성택의 실각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는 걸 더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실세는 다 이미 김정은의 축군이라는 실세, 권력 실세는 양대 실세가 있었는데 하는 네. 당과 군 예. 이게 서로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레벨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예. 한쪽이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군부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 군부에 있는 이 지금 이 군 수뇌부나 군에 있는 야종군 사령관이나 야종군 지휘관들이 사단장까지 비롯해서 네. 과연 김정은이한테 충성할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충성을 하라고 번복이로 그 어떤 위치에 있던 그 누구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하물며 장성택이까지 저렇게 천에 깔린 저 김정은이가 네. 우리 치지 않는다는 보장 없거든. 자기네를 치지 않는 보장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충성할지 몰라도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죠. 왜?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숙청한 적 물론 김정일이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숙청한 적이 없습니다.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로 해가지고 그 낙인 찍어가지고 김일성을 반대하거나 또 반당, 당과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 외에는 이렇게 처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호를 비롯해서 계속 군부를 숙청하고 있고 또 이번엔 장성택을 쳤어요. 그러면 그 회오리가 예. 아마 상당히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이거 회오리 이 바람이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도 무서워서 복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성은 있었는데 그렇죠. 뭐 아무리 때나 나를 쳐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충성하면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무서워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 좀 혼란스러울 거란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용호 같은 아주 충신도 천에 깔리는데 예. 또 이제는 그것도 못지않게 지금 장성택이까지 쳤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고야되는 비교가 할 바가 안 되거든. 최룡해도 이용호한테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사실은. 네. 왜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던 것이 이용호입니다. 약 40년 동안 군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방어사령까지 하던 사람이고요. 예. 수도방어사령관은 아주 상당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시키는 자리인데 네. 믿어야만이 수도방어사령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이용호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쳐내는 걸로 보고 이용호 계열이 아니고 이용호를 바라보는 북한 군부 야종군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충성해봤자 결국은 우리는 토사구팽 당한다. 필요할 때 써먹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다. 장성택이도 치는데 하물며 우리야.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장성택의 스타일이요. 이렇게 얼핏 화면으로 봐도 좀 북한 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쪽 사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주고요. 네. 남한에 우리 쪽에 왔을 때도 좀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했었다고 하고 좀 건방지다라는 말도 들었었다고 하고 뭐 그런 좀 스타일이 그것이 김정은을 더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이를 자국에서 죽였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예. 단지 김경희가 지금 김정은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대한 산이라면 김정일일 땐 김일성이었다면 지금은 예. 김정일이도 죽은 상황에서 김경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백두혈통은 김경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김정은이도 백두혈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어머니가 이미 고용이기 제일 교포이기 때문에 예.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김정은이한테는.
그런데 이제 김경희가 만약시 죽게 되면 더 이상 김정은이를 보좌할 수 있는 최측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성택이가 이 북한 전체 권력을 휘어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쳤다고 봅니다. 예. 리제강하고 라이벌이었고 리제강이 한때는 쳤었고 장성택을 그리고 나중에 리제강이 또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암살설이 있었다고 네. 근데 하고요. 그거는 이재강이가 친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재강이는 김종일이가 치라고 해서 친 거지 친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장성택과 관련 자료를 보고한 사람입니다. 김종일이한테. 예. 이재강이는 장성택이를 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룡해가 지금 군부 파워에서 최룡해와 장성택이하고 군부하고 이제 파워 게임이 밀렸다고 하는데 예. 최룡해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장성택이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최룡해이기 때문에 예.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한 칼에 당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로얄 패밀리는 다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재강이가 자료를 보고한 것은 김정일이가 지시하니까 자료를 묶어서 보고한 거고 이번에 이 김원웅이가 지금 뭐 자료를 두 사람을 국가보위부장이 안전보위부장이 체포해서 초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김정은이도 지시했겠지만 기본은 김경희가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온건파 나름대로 개혁파 예. 이들이 이제 다 몰락하고 군부 강경파가 득세를 하는 것이냐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냐 대남 도발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북한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성택 계열도 지금은 숨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속으로는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예. 반발 예.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무슨 지금 막 우왕좌왕 하거든요. 북한이 막 수뇌부가 흔들리면 북한 밑에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정책을 올바로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군부가 득세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그 등살에 못 견딥니다. 지금도 군부나 군대의 등살에 못 살겠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예. 막 습격하고 막 덮치고 하거든요. 지금 군대가.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군대가 득세하기 시작하면 예. 이거 북한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전시 상황이나 전쟁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 또 북한 국민을 탄압하고 북한 인민을 반발을 무마시키고 또 기득권 세력 내에서도 이 반발을 무마시키는데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남북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언제 지금 남조선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든지 이런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군부가 이런 쪽으로 몰아가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경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김경희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정은이 고모인 그 김경희의 말은 잘 듣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모든 그 정치 뒤에 김정은이 정치하는 그 뒤에는 김경희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장성택이가 아니고 예. 김경희가 기본 핵심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섭정이 장성택 섭정이라기보다는 김경희 섭정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장성택이는 김경희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를 보좌하면서 그 라이벌들을 숙청했던 거죠. 이용호도 숙청하는데 장성택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요. 예. 이런 역할을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실세는 실세지만 예. 장성택이보다 더 실세는 김경희라고 봐야 되는데 중병에 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뭐 정신줄환 설도 있었다면서요? 정신질환보다도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예.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는 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경변도 오고 혈액질환도 오고 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네. 모르핀까지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 지금이 아니고 제가 있을 때도 모르핀을 한두 대씩 맞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권력 내부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셨던 전 북한 총리의 사위 그리고 지금은 경민대 교수 북한학 가르치시다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